전면 재시공 나선 GS건설 추락한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인천 신도시, 검단 신도시에서 또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이제 건설을 하는 도중에 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공사가 GS건설이었고요. 조사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슈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짚어볼게요. 네, 이게 4월 29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인천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다라는 보도가 이제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웠던 건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찌됐건 입주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당혹스럽고 또 불안감도 커지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럼 어떤 아파트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아파트는 2021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오는 10월에 준공 예정이었고요. 연말에 입주가 예정됐던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LH공사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에서 이제 시공을 맡았는데요. 1770가구 정도의 규모의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서 어찌됐건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 그리고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 부실했다라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또 집 짓기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또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설계를 할 때는 라멘 구조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무량판 구조라는 것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설계 같은 경우에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가 되어졌었거든요. 이제 라멘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부재들을 좀 결합시켜가지고 건물의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없을 무의 대들보량이에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없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중을 분산시킬 보가 없어요.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둥이 이 콘크리트의 상판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커다란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기둥 안에는 좀 철근을 보강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인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32개 기둥의 전단 보강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태 조사를 나서면서 확인을 하니까 설계부터 일단 15개 기둥에서 전간 보강근이 누락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17개 기둥에만 이 보강근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뼈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강 철근이 한 70% 정도가 부족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무거운 하중을 좀 견디지 못하고 이번에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붕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꼽는다면 이 전단 보강근의 누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보강근이 이렇게 절반도 넘게 좀 부실하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사실 뭐 설계가 조금 잘못돼도 감리 단계에서 이렇게 또 걸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단계별로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상함을 감지했다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설계도 잘못이 됐는데 이 감리 단계에서도 감리자가 이 설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도면을 넘긴 것이 또 밝혀졌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시공 단계에서도 조사가 가능한 8개 기둥 가운데서 4개 기둥에서 철근 보강이 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설계, 감리, 시공 각 단계별로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전단 보강근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강 철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LH라던가 뭐 설계사무소 같은 이런 시공사들이 이걸 합의했다라는 것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전단 보강근의 누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강 철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강도 같은 경우에도요.
설계 기준의 강도가 85% 수준이었지만 이 85%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약간의 저품질 콘크리트를 네. 사용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결과가 밝혀지고 나서 물탄 콘크리트다라는 논란까지 함께 이어지고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지하주차장 위에 그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를 했던 것보다 토사를 더 쌓았다라고 네네. 해요. 원래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토사를 1.1m 높이로 쌓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애초에 설계를 했지만요. 실제로는 최대 2.1m까지 쌓게 되면서 이 무게가 조금 더 가중이 됐다라는 네.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원래 이제 이런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요. 네. 보통 이제 발주처인 LH 이 시공사가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전 관리가 네.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LH 같은 경우에는요. 품질 관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좀 밝혀지면서 굉장히 각 단계마다 미흡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사건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감리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잘못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짓는 사람도 문제였고 관리 네. 감독까지도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래도 입주 전이라 네, 인명 피해가 맞아요. 없다는 점이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일단 일어났으니까 이번에 GS건설 주가도 폭락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 브랜드에 대한 회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맞아요. 했어요. 이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번 GS건설에서 총 1666가구를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을 위한 기존 뭐 주택 철거비도 있을 테고요. 재시공비도 있을 테고요. 또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지원금까지 모두 이런 손실들을 GS에서 부담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가 사실상 이제 올해 연말에 입주 네. 예정이어서 한 6개월을 앞두고 지금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거의 한 70%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의 다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건물이 조금만 지어졌을 때는 철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공정률이 70% 이상이 되다 보면 철거를 하는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에 그렇겠죠. 따른 네.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GS건설에서도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의 손실이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GS건설이 해당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2010년에 2,773억 원의 수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5,5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5,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한 2, 3년 사이에 원자재 값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5,500 정도 수준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GS건설이 재시공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그래도 오늘은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주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뭐 하루에 19%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약간 불안이 확산되면서 비슷한 건설주들도 같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어찌됐건 이번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는데 재시공을 하기까지 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짓는 건 다시 짓는 건 다시 짓는 건데 네. 일단 입주를 좀 기다렸던 입주민들은 정말 갑자기 날벼락을 맞으신 것 같은 기분이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입주민들이 이번 GS건설이 다시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네. 해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GS건설의 손실금 5,500억 원 중에서는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비까지 함께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모든 건설사들이 이번 사고와 같이 어떤 사업 주체 측에서의 뭔가 귀책 사유로 입주가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계약자들은 해지라던가 그 지체 보상금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해지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약자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지금 인천 이번에 붕괴된 그 지하주차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약금 10%
플러스 1, 2차에 대한 중도금까지 네네. 입주자들이 다 납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지금 현재 한 3억 5천에서 4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입주 예정자들의 납부액이 지금 1억 7,900만 원에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만약에 계약을 해지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존에 내가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위약금과 납부 이자에까지 함께 더한 비용을 좀 지연 보상금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유지하는 분양자에 대해서는요. 주거 비용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체 보상금도 함께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체 보상금에 적용하는 연체율은 한 8.5% 수준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입주가 한 3년 정도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분양대금 약 2억 원의 연체율을 8.5%를 적용하면 이 지체 보상금은 한 5,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보상은 해주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네. 아직 정확한 범위라던가 이런 금액 좀 구체화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도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좀 진행이 되고 네. 있으니까요. 좀 결과 이후에 어떻게 보상금이 또 설정이 될지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부실공사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정말 예전에 삼풍백화점도 무너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최근으로 가보자면 HTC 현대산업개발에서 관련해서 그때 아이파크도 맞아요.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도 점검을 좀 꼼꼼하게 하려고 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국내 최초로 그 건설 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좀 기록을 할 수 있는 네. 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실제로 실계 도면이랑 잘 시공을 하고 있는지 또 작업 방법이라던가 순서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안전 규정들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동영상을 보면서 안전 관리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모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좀 건의한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요. 1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랑 민간 공사장에서도 동영상 기록 의무화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사진이라던가 도면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었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원인 파악을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물에 그동안에는 약간의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네. 때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든 땅을 다 파내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네.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이제는 굳이 모든 땅을 다 파헤치지 않고도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동영상을 보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설물 유지 관리가 쉬워질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도 일단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GS건설도 전면 재시공에 나선 상황인데 일단 이 비용 자체가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GS건설의 손실액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보상금이랑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5,500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5,500억 원은 올해 상반기에 결산 손실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따라서 뭐 이제 GS건설의 2분기 적자는 좀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증권가에서는요. 이번 GS건설이 2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고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갑자기 또 불미스럽게 터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2분기 적자와 더불어서 GS건설의 올해 영업 손실이 한 3,796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증권이라던가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모두 GS건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제 특이한 점은 사고 이후에 좀 GS건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오로지 개인이 다 이제
이어받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네.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증권사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GS건설이 시공했던 이번 인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한 85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건설 현장을 다 점검해가지고 8월에 이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또 5,50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또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1년 이내 영업정지라던가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GS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 한창 이제 건설사들이 네.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당금을 좀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는 이 배당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한 1,100원인가 1,300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배당 규모를 그대로 유지를 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3월에는 하지만 이번에 손실분이 좀 많이 찍히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을 줄여 나가게 된다면 이게 또 주주가치 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GS건설이 확실하게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급락하고 지금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용 지출도 있겠지만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시지만 사실 뭐 기존에 건설한 아파트는 그럼 괜찮은 걸까?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도 들고 브랜드의 신뢰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직간접적인 영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 인지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GS건설에서도 이 브랜드 인지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전면 시공한다라는 것이 정말 큰 카드를 꺼내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게 브랜드 인지도가 훼손이 된다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GS건설이 수주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PF 차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지급보증 규모가 2조 9,018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1조 2,839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약간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PF 차원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회사의 좀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이제 일단은 8월에 국토부의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 한번 삼성전자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스마트폰에 문제가 되는 뭐 15만 대 휴대폰을 다 불태워버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면서 앞으로의 행보들이 더 중요한 만큼 GS건설도 이번 어찌됐건 재시공을 하니까 앞으로의 또 행보들도 굉장히 그 브랜드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은 아무래도 정말 바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일부 시간에서는요, 저희 GS건설 사고와 관련돼서 건설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